누구도 신경 쓰지 않고 싫은 사람과 일하지 않는 삶을 위해 당신은 세상에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을 주고 있는가? 당신은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는가? 이 질문들에 답하지 못한다면 성공했다고 말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나는 많은 친구들과 함께 부자가 되고 싶다. 함께 성공하고 함께 돈을 벌고 싶다. 그리고 번 돈을 가치 있는 일에 함께 쓸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다. 그런 동료를 한 사람이라도 더, 하루라도 더 빨리 모으고 싶다. 대부분의 성공 법칙은 이미 성공한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게 들려주기 위한 훈계에 지나지 않는다. 자신의 목표를 종이에 적어두자. 그러면 잊을 만한 무렵에 실현되어 있다. 하기 싫은 일을 정확히 골라내라. 그런 다음에는 하고 싶은 일을 적어라. 그러면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이 일어난다. 사람은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될 때는 뜨거운 열정으로 몰입하게 된다. 상대하기 싫은 고객과 부딪히지 않아도 되니 거래하고 싶은 고객에게 혼신의 힘을 다해 일할 수 있게 된다. 모든 일들은 자신이 이전에 깔아놓은 레일 위를 달려간다. 자기 스스로 깔아놓은 레일을 달리는 사람과 다른 사람이 깔아놓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레일을 달리는 사람은 인생의 속도가 확연히 다르다. 나의 현실은 내가 컨트롤해야 한다. 나의 현실은 계속 반복해서 듣는 말, 나 스스로 하는 말, 그리고 다른 사람이 동조하는 말에 의해 컨트롤된다. 그렇다면 나에게 도움되는 말을 반복해서 듣고 또 말하기만 하면 된다. 자기 자신에게 체면을 거는 것이다. 밤에 잠들기 전에 목표를 적은 종이를 편안한 마음으로 읽어본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 다시 한번 더 읽는다. 이것만 하면 된다. 자기 스스로 평범한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한 당신은 성공할 수 없다. 아무리 훌륭한 성공 법칙을 배워도 자기 자신을 평범하다고 생각하면 성공할 조짐이 보여도 알아차리지 못한다. 결실을 얻기 시작해도 단순한 우연으로 생각하고 만다. 다른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평가해도 뭘요, 아니에요 하며 오히려 성공하기 시작한 자신을 부정한다. 성공을 향해 변화하기보다 이전 그대로의 자신을 유지하는 게 마음 편하기 때문이다. 내가 원하는 나가 되려면 제일 먼저 셀프 이미지를 개선해야 한다. 성공한 사람과 어울려야 당신도 성공한다. 자기보다 높은 수준의 사람을 만나면 내 눈앞에 세상이 바뀐다. 그것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인가는 편지나 이메일을 보내는 한순간의 행동과 나는 성공한 사람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자각으로 결정된다. 세일즈의 목적은 상대방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다. 상대방이 구매할 확률이 높은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따라서 세일즈맨은 구매할 확률이 높은 고객에게만 시간을 할애하고 구매할 확률이 낮은 고객은 지체하지 말고 거절해야 한다. 결국 상담의 포인트는 딱 하나, 설득할 필요가 있는 고객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뿐이다. 돈을 버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좀 더 돈을 벌 수 있는데도 상대방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가격을 낮게 설정해버린다. 상대의 비위를 맞추고 죄스러운 자신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려고 돈 버는 일에서 슬며시 발을 빼게 된다. 사실 자신의 손으로 돈을 버는 일은 지극히 고귀한 행위다. 나는 이 사실을 내 집을 지을 때 비로소 깨달았다. 돈과 인연에서 멀어지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인생에서 돈이 전부는 아니야 라고 말하면 된다. 돈 버는 일이 그렇게도 중요한가요? 라고 말하면서 부자들을 질투하면 된다. 우선 돈을 벌어라. 돈을 벌고 나서 그 돈으로 정의감을 가지고 철저하게 사회에 공헌하라. 자기 자신을 믿어라. 매일 밤 목표를 10개씩 적는다. 달성하고 싶은 목표를 매일 그냥 생각나는 대로 적는다. 목표가 날마다 달라져도 상관없다. 목표가 10개 이상 되는 사람은 더 써도 되지만 시간을 너무 빼앗기면 안 되니 10개가 적당할 것이다. 10개를 다 적은 후엔 가장 중요한 목표 하나에 동그라미 표시를 한다. 자신의 에너지를 집중적으로 써야 할 단 하나의 목표에
한 걸음이라도 더 가까이 다가가려면 오늘 무엇을 해야 할까? 아무리 사소한 행동이라도 상관없다.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일을 적는다. 처음에는 목표가 자꾸 바뀌지만 하다 보면 자기가 정말 달성하고 싶은 목표들만 반복해서 적을 수 있게 된다. 오늘 내가 해야 할 사소한 행동이 무엇인지 떠오르는 날이 차차 늘어감을 실감할 것이다. 세상에는 네 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다. 돈이 많은 사람, 돈에 쪼들리는 사람, 마음이 풍요로운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다. 유감스럽게도 대부분의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악의 감정에 떠밀려서 움직이게 된다. 돈에 쪼들리고 마음도 가난하다. 이런 사람을 보통 사람이라고 부른다. 보통 사람은 풍요로워지길 원한다. 열심히 노력해서 떳떳하게 돈을 번다. 그 결과 돈을 벌었으니 마음도 풍요로울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부자에도 행복한 부자와 불행한 부자가 있다. 불행한 부자의 말로는 굉장히 비참하다. 돈이 많은 건 좋지만 제대로 쓸 줄을 모른다. 이들은 자신의 힘으로 돈을 벌었다고 착각하는데 그러면 엄청난 시련이 찾아온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가족 간에 불화가 생겨 빈털터리가 된다. 돈이 떨어지면 인연도 떨어지는 법. 결국 그는 마지막에 혼자서 고독하게 죽는다. 도대체 내 인생은 무엇이었단 말인가 하고 중얼거리면서 돈을 잘못 쓰면 남은 인생이 생지옥이 된다.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도 욕심이 많다. 돈도 벌고 싶고 사회에 의미 있는 일도 하고 싶다. 사람들에게 사랑도 받고 싶다. 결국 모두 다 갖고 싶다는 것이다. 우선은 자신이 가진 악의 에너지를 활용해서 단기간에 금전적으로 안정 궤도에 오른다. 그러한 후에 마음도 풍요로워지도록 필사적으로 노력한다. 즉, 돈과 마음을 동시에 겨냥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돈에 우선순위를 두고 그런 다음에 필사적으로 마음을 연마하는 것이다. 악의 에너지를 활용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 악의 감정은 질투, 적대심, 체면, 허영심과 같은 감정이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을 마음에 담아선 안 된다고 배웠고 그렇게 알고 있다. 질투와 분노는 매우 강력한 에너지다. 그래서 때로는 대중을 흥분시키기도 한다. 악의 화신이 되라는 말이 절대 아니며 당연히 풍요로운 마음을 연마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해야 한다. 나의 클라이언트 중에는 주식회사 패스미디어의 슈도코지 회장이 있다. 그는 작년에 NTT 회선 판매대리점 부분에서 일본 1위를 차지했다. 연 매출액 100억 원이 넘는 회사를 직원 2명으로 꾸려가다가 30을 갓 넘긴 나이에 사장에서 회장직으로 물러났다. 그는 성공과 돈에 대한 욕망이 누구보다도 강한 사람이다. 회사가 목표 매출액을 예측대로 달성하자 그는 대학원에 다니기 시작했다. 불교에 대해서도 공부하기 시작했다. 수입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느낀 것이다. 나는 이런 균형 감각이야말로 성공을 이룬 사람에게 꼭 필요한 자질이라고 생각한다. 간다 마사노리 저자의 비상식적 성공 법칙이라는 책이었어요. 저자가 하기 싫은 일부터 명확하게 골라내야 한다고 했잖아요. 이게 좀 애매할 수도 있어서 저자가 예시를 이렇게 적어 놓았는데 저자의 경우에는 고객이라고 무조건 굽신거리지 않는다. 재고가 생기지 않게 한다. 애프터 서비스가 필요한 상품은 팔지 않는다. 정직원은 채용하지 않는다. 몸을 혹사하는 일은 하지 않는다. 마음에 들지 않는 회사나 사람과는 거래하지 않는다. 잠재 고객 대상으로 비즈니스를 유도하는 콜드콜은 하지 않는다. 무료로 상담하지 않는다. 하청은 받지 않는다. 일단 가능한지 아닌지 상관하지 말고 하기 싫은 일 전부 다 적으래요. 하기 싫은 일을 정확하게 골라내야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알 수 있다고 해요. 싫은 일을 안 하게 되면 하고 싶은 일이 남겠죠. 하고 싶은 일은 또 재밌겠죠. 시키지도 않은 일을 막 하게 되고 열정적으로 하게 되는데 그걸 유도한 방법 같아요. 그리고 오디오가 기적을 일으킨다 라는 챕터도 있는데 만약에 저자가 막 협박을 받아요. 성공한 비결을 실토해라. 안 그러면 목숨은 없다. 이런 위협을 받았을 때는
주저하지 않고 네, 오디오를 듣는 습관입니다. 라고 할 거래요. 오디오 강연 같은 걸 말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자기 개발에 도움이 되는 것들. 왜 오디오를 듣다 보면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것일까? 오디오를 들음으로써 마음속에서 돌아가고 있던 부정적인 사고를 불러일으키는 오디오를 지워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부정적인 사고를 불러일으키는 오디오란 멍하니 있을 때 마음속에서 반복되는 혼잣말을 뜻한다. 맞아요. 사람이 한가할 때 어떻게 보면 제일 부정적이고 뭔가 몸을 막 움직이고 있지 않거나 뭔가 책을 읽는다거나 나한테 플러스가 되는 일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멍하게 있으면 갑자기 세상이 왜 태어났지? 나는 왜 이 세상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되지? 내가 살아갈 가치가 있나? 참 산소가 아깝다. 저 말도 안 되는 부정적인 생각이 막 들기도 하고 전 잡생각이 들 것 같거나 아니면 한가할 때는 그래서 무조건 전자책을 읽는 습관이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그걸 안 하면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이 이렇게 막 다운돼요. 참 전 책이라는 매체가 없었으면 어떤 인간이 되었을까? 참 음악과 책 이 두 가지가 저의 인생에 많은 영향을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저자가 쓴 이 챕터가 굉장히 공감이 가는데요. 고전 문학을 원래 그렇게 읽지 않았었는데 EBS에서 이렇게 고전 작품을 오디오북으로 나온 게 있었어요. 그런 걸 딱 들으면 정말 여행이 별다를 게 없고 딱 그 세계로 빠져드는 기분? 그 기분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고전들은 좀 심오한 게 많잖아요. 너무 신기한 이야기다. 정말 별게 아닌데 별게 있는 굉장한 사람 심리에 대해서 이렇게 잘 어떻게 이렇게 풀어놨을까? 이 인물은 정말 복잡하고 신기한 사람이다. 그리고 뜬금없이 내가 가지고 있던 문제가 소설 같은 걸 읽다가 풀리기도 하고 가끔 닮고 싶은 주인공이 나타나면 아 멋있다 나도 이렇게 살고 싶어. 이건 뭐 영화에서도 그렇겠지만 사실 영화는 이렇게 눈으로 봐야 되잖아요. 오디오북이 좋은 게 뭔가 집안일을 하면서도 들을 수 있고 저는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편인데 이걸 쓰고 있을 때랑 안 쓰고 있을 때랑 집중력이 확 다르거든요. 음악이나 오디오북을 들으면 막 부정적이고 땅으로 꺼지려고 하는 내 모습이 아니라 집중이 딱 되고 뭔가 좀 생산적인 걸 하려고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일단 그 이야기에 빠져 있으니까 잡생각이 안 들어서 좋아요. 오디오를 듣는 사람은 보물 지도를 손에 쥐고 있는 것과 같다. 어쨌거나 이어폰을 귀에 꽂아라. 외출할 때도 이어폰이 필수다. 오늘 당장 제가 이루고 싶은 걸 종이에 적고 자기 전에 읽어보고 다음날 아침에도 읽어보고 항상 좋은 오디오를 들으려고 저도 노력을 해야겠어요. 자기 자신을 믿어라. 이 저자가 에필로그에서 얘기하는데요. 여러분도 여러분을 믿고 나 자신을 지지해주면서 원하는 거 다 이루셨으면 좋겠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